하겠습니다. 이래저래 잡다한 지식과 추억과 볼거리를 저와 단 둘이 가볍고 즐겁게 공유하는 시간, 유작본 방송의 이든이안입니다. 오늘은요, 일단 좀 본론적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제가 지금 어떤 회사에서 현재 품질팀에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품질팀 하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좀 드시는 생각들이 있죠. 뭐 분량이 날 수 있는 수많은 경우의 수를 생각해야 되거나, 뭐 분량이 낮다면 뭐 어떤 이유 때문에 났는지 그 수많은 경우의 수를 또 검토를 해봐야 되거나, 뭐 이런 팀 같은 걸로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뭐 맞아요. 그런 일들을 많이 하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보통 어떤 내용에 대해서 딱 그 결론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어떤 내용의 결론에 대한 수많은 그 경우의 수를 따지는 그런 버릇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좀 생각의 가지가 많아요. 가지가 가지를 치고 막 쭉쭉 뻗어나가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는 이제 처음 주제와는 전혀 상관없는 생각을 하게 되는 좀 오류도 조금 있고요. 뭐 일종의 직업병이죠. 근데 뭐 아무튼 제가 오늘 공유해 보고자 하는 주제는 바로 한일 관계에 관련된 일본 불매 운동입니다. 한창 요즘 뜨거운 이슈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꺼낸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조심스러워요. 워낙 예민한 부분이기도 하고, 뭐 지금도 인터넷 검색 순위에 매일같이 막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고, 뭐 뉴스에서도 연일 뭐 관련된 내용을 보도하잖아요. 뭐 처음엔 저도 별 생각이 없었어요. 뭐 그냥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렇듯이 일본은 우리나라에 침략해서 수십 년의 세월 동안 우리를 핍박하고 못살게 굴었고, 그에 반해 이제 똑같은 행위를 저지르고도 이제 공식적으로 자신들의 이제 행위를 반성하고 사과를 한 독일과는 다르게, 일본은 아직까지도 자신들의 행동이 정당했고 뭐 올바른 행동만 했다 막 이렇게 고집을 해버리니까, 그 피해를 받은 우리나라 국민들은 아직까지도 이 마음 한켠에 일본에 대한 막 분노와 증오가 항상 맺혀 있었고, 이번 대한민국의 일본 쪽이 일방적인 수출 규제를 했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한 맞대응으로 가뜩이나 이제 열받아 있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일본에 관련된 물건이나 컨텐츠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하지 않는 불매 운동을 시작했다. 딱 여기까지. 저는 딱 그렇게 모든 대한민국 사람들과 다르지 않게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지내왔거든요. 그런데 이놈의 이제 직업병이 또 생각의 가지를 막 또 뻗어내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하나의 가지가 바로 이 일본 불매 운동이 과연 타당한 효과를 낼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었거든요. 뭐 그쪽으로 이제 또 생각의 가지를 좀 더 뻗어내 볼게요. 일단 지금 하고 있는 일본 불매 운동이라는 것에 대한 취지가, 일단 우리나라 돈이 일본으로 가는 수익을 좀 막아서 피해를 좀 주자라는 뜻의 행동으로 좀 생각이 되거든요. 뭐 좀이죠, 좀. 뭐 우리나라가 일본을 뭐 굶겨 죽이자까지는 할 수는 없잖아요. 일본이 뭐 전 세계적으로 뻗어나는 영향력이 몇 개인데, 뭐 고작 뭐 한국과의 일본 시장 배제가 뭐 일본 밥상에 반찬 하나 빼는 정도의 타격이지, 이게 뭐 굶겨 죽일 정도까지는 아니거든요. 일단 이 일본 불매운동이라는 대표 포스터를 보면 반찬이 두 개가 적혀 있죠. 하나는 가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사지 않습니다. 예, 뭐 라임 좋네요. 일단 가지 않습니다 라는 반찬 빼버리는 거는 전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사지 않습니다 라는 반찬 이거 말이죠, 이게 좀 생각이 많아져요. 이 반찬 이거 제대로 빼버리려면은 일단 우리나라에 여기저기 심어져 있는 일본 관련 유형, 무형 컨텐츠를 싹 다 금지해야 되는데, 글쎄요, 이게 될까요? 뭐 단순히 일본 관련 상품을 안 사는 거 빼고서라도 국내에서 어떤 물건을 만드는 장비나 부품 같은 경우는 일본의 기술력이 압도적으로 적용되어 있는 게 현재 현실입니다.
이 일본 관련된 것들을 싹 다 빼버리면 우리나라 올스톱이에요 그냥. 근데 이 두 번째 반찬에 대한 취지에 맞게 제대로 하려면 이렇게 완벽하게 다 그냥 올스톱이 되더라도 빼버려야 되는데 딱히 그렇게까지는 안 한다? 뭐 저는 좀 이게 모순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뭐 천천히 뭐 대체품을 찾으면 되는 거 아니냐 뭐 하면서 뭐 대체품 목록이 요즘 쫙 이렇게 공개가 되긴 하는데요. 근데 이게 그냥 일반적으로 먹거나 입는 것 같은 경우에는 뭐 아무거나 먹고 걸치면 되죠. 근데 그놈의 이제 물건을 만드는 장비라든지 부품 같은 거는 이게 그냥 아무거나 쓸 수가 없어요. 뭐 중국 거, 미국 거 쓰면 안 되냐, 독일 거 쓰면 안 되냐, 뭐 이러시겠지만, 여러분 그 일본은 말이죠. 그 생긴 지 1000년이 넘는 기업이 7개나 되고요. 200년이 넘는 기업이 5000개가 넘고 100년이 넘는 기업이 5만 개가 넘어요. 이게 상상이 되시나요? 세계적으로 이런 압도적인 장인 기업의 수를 가진 나라가 없어요. 이런 기업에서 만드는 물품은 뭘 만들어도 그 품질의 차이가 다른 데서 만드는 거랑 하늘과 땅 차이예요. 뭐 중국이나 미국이나 독일이나 뭐 그 기타 나라나 모든 나라가 이제 굉장한 점유율로 일본 거를 쓰고 있고 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뭐 포함해서요. 이건 뭐 싫어도 인정할 수밖에 없죠. 좀 씁쓸하죠. 그리고 뭐 일단 뭐 이 부분은 뭐 그렇다 치고 넘어가고 일단 뭐 다른 생각의 가지를 또 따라가 볼게요. 근데 지금 이 두 번째 반찬인 이 사지 않습니다를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잖아요. 대한민국 안에서. 근데 지금 이 우리나라에서 불매를 하는 일본 관련 물건들을 누가 팔고 그걸로 누가 수익을 얻으면서 살고 있을까요? 우리나라 국민이잖아요. 여러분의 아버지일 수도 있고 친구의 어머니일 수도 있고 옆집 아들이나 딸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불매운동을 하면 오히려 같은 국민인 그분들 삶에 치명적인 피해가 가지 않을까요? 정작 우리가 공격 목표로 하는 일본은 프랜차이즈를 낸 수많은 나라 중에 한 나라의 수익이 줄어들 뿐인데 그에 비해서 전 재산 바쳐가지고 그거 차린 우리나라 국민의 피해가 너무 더 큰 건 아닌가, 전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솔직히 우리나라도 베트남에 진출하는 파리바게트나 신전떡볶이 같은 것도 막 베트남 국민들이 막 어떤 이유 때문에 열받아서 막 안 사 먹어 한다 해도 우리나라는 뭐 딱히 그렇게 큰 타격을 입지는 않잖아요. 물론 직접적인 기업체인 뭐 파리바게트나 신전떡볶이도 그 수익이 줄어서 스트레스를 받을지언정 그 기업이 무너질 정도의 타격은 아니고요. 뭐 어쨌든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국민은 일본한테 열받는 것을 갖다가 왜 대한민국 국민에게 일본에게 주려는 피해보다 더 큰 피해를 주는가에 대한 생각으로까지 제 생각의 가지가 좀 뻗어나갔었습니다. 뭐 일본은 또 그런 말씀 하실 수도 있겠죠. 뭐 그러길래 일본 거 왜 팔았냐, 뭐 일본 앞잡이냐, 그러니까 벌 받는 거다, 뭐 이렇게 생각 없이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분들한테 제가 좀 얘기하고 주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 시점에서 엄청나게 깔려있는 유니클로나 세븐일레븐, ABC 마트 같은 거요. 초창기엔 모르겠지만 이렇게 매장이 확장되었다는 거는 우리나라에서 이거 장사하면 잘 된다는 데이터 확보하게 만든 게 이것을 우리가 만들어 준 거예요. 일본 불매운동 하기 전에 우리가 엄청나게 이용해가지고 이거 차리면 돈 된다 라는 빅데이터를 도출해줬고 결과적으로 뭐 해먹고 살아야 되나 했던 그 당시 아저씨 아줌마들에게 여기에 투자하라고 우리가 꼬신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리고 우리 동네에 이제 이거 매장 생기면 우리가 좋아했었겠죠. 막, 야, 우리 집 앞에 이제 이거 생겼다 막 이러고요. 근데 이제 와서 왜 우리가 그분들께 이제 피해를 주고 조롱을 해야 하는지 저는 좀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그 모습을 지켜보는 유니클로 점장님, 뭐 세븐일레븐 점장님, 뭐 이런 분들, 뭐 자기도 같은 한국 사람이라서 대한민국 국민이 왜 저러는지 알고 당장 매출이 줄어서 이제 망해 가서 짜증은 나시는데 또 뭐라고 하면 또 여기저기서 매국노 소리 들을까봐 뭐 어떻게 반항도 할 수 없고 뭐 이런 현실에 그냥 씁쓸하게 그냥 담배나 펴가면서
자신의 피해를 그냥 속으로 삭힐 수밖에 없는 우리 사장님들, 너무 불쌍하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생각의 가지가 뻗어나간 최종 목적지 중 하나는 최소한 사지 않습니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 국민의 소득이 침해되지 않는 컨텐츠를 한 번 더 필터링해서 좀 더 자국민의 수익 안정성을 보장하는 좀 그런 불매 운동으로 업그레이드 하면 안 될까 하는 거? 근데 또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빼면 안 하는 거랑 무슨 차이가 있냐라고 하신다면, 그 수많은 가해자를 놓치고서라도 단 한 명의 무고한 피해자가 생기면 안 되는 그 형사법의 기본 원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무고한 수많은 우리나라 국민의 수익이 피해가 생기는 부분이라면 그냥 아예 안 하면 안 될까? 라는 겁니다. 어차피 이 부분은 처음부터 목적에 맞게 행동하지도 않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제로 그렇게 완벽하게 행동할 수도 없는 부분이잖아요. 뭐는 쓰고 뭐는 안 쓰고 지금도 계속 이러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안 되는 거 굳이 여러분들 피해를 일으키면서 억지로 스스로 불편하게 하지 말고 그냥 좀 다른 방법으로 하면 안 될까요? 꼭 일본한테 한 방 먹이는 방법이 우리나라에서 일본 물건을 안 사는 거밖에 없을까요? 이미 일본이라는 나라는 우리나라의 분노와는 상관없이 우리나라 산업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 이어져 와 있어요. 뭐 미국이나 중국처럼요. 그렇다면 좀 이런 일반적인 감정적 움직임보다는 좀 더 생각하고 진행하는 좀 전략적인 움직임을 보여야 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오늘 쭉쭉 뻗어나갔던 제 생각의 마지막 가지였습니다. 뭐 분명 다른 방법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뭐 비꼬는 게 아니라 절대 진짜 일본 불매운동이라는 이 단순한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까지 일을 벌릴 수 있을 정도의 열정과 능력이라면 좀 더 효과적인 다른 주제의 설정도 충분히 가능하리라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당연히 제 말에 불쾌함을 가지실 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예. 근데 뭐 누구나 생각은 자유고 저도 제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제 직업병 중에 하나니까 좀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가셔야죠. 뭐 얼른 빨리 보내려고 하는 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오늘도 일단 나가실 때 구독이랑 추천 눌러주러 가시는 거 잊지 않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더 재밌는 주제에 대해서 서로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